의사표 효력 발생 가보죠. 그 111조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뭐 한 때부터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도달주의 원칙이죠. 그 제2항에 이제 의사표시자가 줄이면 표의자가 그가 이제 의사표시죠. 의사를 통지를 발송입니다. 발송 후에 사망하거나 또는 발송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제한 능력자가 누구죠? 미한성이죠. 근데 미성년자는 빠져야죠. 발송하기 전에는 성년자였다가 발송하고 나서 미성이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제한 능력자는 피한정 의견이나 피성년 의견이 되어도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갑이 이거는 가끔 출제하니까 갑이 이제 우체국에 의사표시를 발송했어요. 이게 이제 편지로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발송을 딱 한 후에 우체국에서 나오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망해도 이게 도달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영향 안 미친다. 또 발송 후에 법원에 가서 약간 또라이 선고나 엄청 또라이 선고 받아도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발송 후에 이런 사정 변경이 있어도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면 그 도달의 개념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2번에 도달주의 원칙에서 1. 도달주의의 의의죠. 1. 도달주의는 상대방의 도달, 즉 서면이 상대방에 배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입니다. 동그라미 3번 내려와서 도달은 자, 유효 주장자 갑, 표의자 갑이 도달의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가려고 이번에 도달주의 효과는 1.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자, 인쇄체 나오죠. 까만 색깔. 발신 후라도 도달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도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어요. 그 철회의 개념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게 철회입니다. 효력 발생 후는 철회를 못해요. 그리고 그 불이익, 자, 의사표시가 늦게 도착하면 연착이죠. 아예 도착 안 되면 불착의 불이익은 당연히 표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다음 오른쪽에 가리고 3번에 도달주의 예외. 자, 예외적으로 발송한 때,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그 6개가 나와요. 이 중에 우리는 그 3개만 기억하면 돼. 2번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일주일 전에 발송합니다. 일주일 전 발송. 다음 3번은 조금 이따 배우겠는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도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로 간주합니다. 발송. 다음 5번 격지자 간의 계약 성락의 통지 같은 말 적어보세요. 531조 펴가지고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531조 조문지 보세요. 그 제목 531조 제목 찾았습니까?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더 많이 출제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성락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발신주의죠. 그 3개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격지자 간에만 계약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입니다. 대화자는 도달주의고요. 자, 그렇게 발신주의 예외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송달하고 합니다. 공시송달도 거기 관련 조문 113조만 정리하면 돼요. 표의자에게 주관적으로 과실이 없어야 돼.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요건 2개. 자, 갑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도달돼야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도달을 시킬 수 없는 경우가 2가지예요. 표의자의 과실이 없어야 돼. 과실 없이, 즉 한자로 써서 무과실이죠. 과실 없이 첫째, 상대방을 불명. 상대방이 누군지 불명이죠. 상대방 불명. 근데 을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도달시켜야 되는데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요. 이런 경우 도달시키지 못하잖아. 또 2번째, 상대방이 을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죠. 소재 불명. 이 2가지의 경우는 이 의사표시할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 그 게시판에 있단 말이야. 게시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공시죠, 사실. 게시판에다가 공시송달 게시하면 2주일이 지나면 도달 안 돼도 도달로 간주해서 2주일 지나면 요 효력이 발생하는 걸 공시송달이라 그래요. 요건 2개 기억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 과실이 없이. 객관적으로 첫째,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두 번째, 상대방의 소재를 몰라야 됩니다. 그럼 3번의 절차는 공시송달은 신청하면 법원 사무관 등이 이제 서류를 보관하고 출나간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 게시한다만 기억하고요. 몇 주일이 지나면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 4번 옵니다.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가입니다. 수령 능력은 갑이 을에게 이제 원칙적으로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도달했는데 2월 1일 날 을이 수령 무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야.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도달되더라도 도달되었다고 주장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예외를 기억해야죠. 예외적으로 이 수령 무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 법정 대리인이 2월 1일 날 도달을 만약에 2월 20일 날 알았어요. 안날. 요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요때는 효력이 발생해. 자, 수령 능력 갑니다. 자, 맨 밑에 줄 거세요.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를 의사표시 수령 무능력자 보고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세 사람 누구죠? 미한성을 수령 무능력자로 본다. 오른쪽에 3번.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 효력 1 갑니다. 1. 의사표시 상대방 을이 이를 수령한 때 제한 능력자이면 세 사람 누구라고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때는 표의자가 그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 도달되었다고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번 조심하고, 그러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또 표의자도 도달되었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알았다? 만약 2월 20일 알았다면 2월 20일 후, 2월 1일이 아니고요. 안 후에는 도달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5번에 판례가 나오는데요. 도달 판례. 자, 도달은 원래 누가 입증해야 돼요? 도달은 누가 입증해야 돼? 상대방 입증해야 돼?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죠. 표의자가 이제 입증 안 하려면 비싼 걸 하면 되죠. 비싼 돈 비싼 걸. 뭐가 있죠? 내용증명하고 등기우편이죠. 내용증명하고 등기우편은 도달로 추정 내지 간주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근데 싸구려 보통우편, 통상우편하고 이거는 분실의 우려가 많죠. 이거는 추정 안 돼요. 도달로. 추정 안 되니까 입증해야죠. 또는 신문에 공고된다든지. 우리 국민들 신문 안 읽으니까 신문 공고도 추정 안 됩니다. 이렇게 2개를 기억합니다. 1. 우편물 도달해서 이제 2번이면 2번. 등기우편이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우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도달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점 하나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등기우편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다음 이번에 공시송달 지우고 그 신문 공고를 신문 공고도 도달로 추정 안 됩니다. 신문 공고. 자, 읽어보면 법원에 공시송달 명령이 없는 한, 자, 신문 나왔죠? 일반 신문에 공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줄 상대방에게 공고가 도달되었다고 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공고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도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표시를 마칩니다. 마치고 대리로 가자. 108로 합니다. 법률행위의 대리. 자,
자, 대리가 이제 세 문제 나와요. 법률행 이퀄 의사표시의 대리입니다. 자,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게 대리입니다. 자,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대리를 못해요. 의사표시만 대리해 주는 거예요. 자, 대리. 뭘 대신해 주는 거라고요? 의사표시의 대리입니다. 의사표시의 대리. 의사표시의 대리. 자, 112쪽 와보세요. 112페이지에 맨 밑에 박스 나오죠? 대리에서 삼면관계입니다. 자, 여기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자, 이렇게 의사표시의 대리. 갑을 본인이라 그러고. 자, 대리는 쉽게 얘기해서 재산행위만 대리해 주는 겁니다. 재산적 의사표시. 신분행위는 대리가 안 돼요. 재산행위니까 채권행위, 물권행위만 대리할 수 있는 거죠. 신분행위는 대리를 못 해요. 자, 본인이 자, 을을 대리인으로 내세웁니다.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가장 중요해요. 대리인.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이 있으면 본인의 재산. 대리인이 되는 방법 두 가지. 자,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걸 수권행위라 그래. 수권,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단독행위죠. 수권행위. 자, 갑이 을에게 너 우리 집 좀 팔아주는 대리인 좀 해라 라고 딱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리인 되는 거죠.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이 아니야. 알았다. 성난 필요 없어요. 그다음 수권행위로 대리인 되면 임의 대리인. 자, 임의적으로 대리인 선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권행위는 안 했는데 대리인 되는 사람 법정 대리인, 법률 규정으로 대리인 되는 거죠. 자, 법정 대리인 대표적인 애가 이제 우리 친권자죠. 친권자. 자식이 응애하고 출생하면 한 살 먹은 애는 의사표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아버지 어머니가 얘를 대신해서 자식의 재산을 팔고 사주는 거죠. 대리. 자, 이렇게 대신 의사표시하는 걸 능동대리라 그래. 능동적으로 대신 의사표시 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아서 수령해 주는 걸 수동대리라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은 상대방 제3자라 그래. 자, 조심할게. 자, 다른 데서는 상대방하고 제3자는 절대 다른 사람이죠. 갑과 을이 당사자고 제3자는 병이죠. 그런데 대리에서는 상대방하고 제3자와 같은 뜻을 써요. 그 개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권행위나 법정 대리권이 되는 것을 대리권이라고 해요. 대리권한이죠. 정당한 대리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을이 갑을 대신해서 대신 의사표시할 수 있는 것을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대리행위. 자, 이 법률행위를 줄이면 대리적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대리,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겠죠. 그중에 99%가 계약이니까 대리행위를 대리계약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 대리행위 할 때는 항상 자, 본인의 이름으로 해줘야 돼. 갑의 대리인. 현명해야죠. 나는 갑이다. 갑을 위해서 너랑 이 의사표시하고 있다. 너의 의사표시를 수령한다고 현명하는 거죠. 자, 현명할 때, 자,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현명합니다.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수동대리에서는 얘가 의사를 결정하니까 현명을 병의해야 돼. 상대방이 현명합니다. 수동대리에서는. 이렇게 해서 대리계약, 이 집에 대해서 이제 대신 매매계약했다. 자, 1억에 매매계약했다면 병의 갑에게 효과가 기술돼. 3. 대리 효과라 그래. 대리 효과는 갑이 직접 귀속받죠. 직접 효과 귀속자. 그래서 효과를 귀속받는 사람, 효과가 뭐라고 그랬죠? 권리와 의무죠. 이 집을 1억에 팔았다면 1억 받을 권리, 소유권이 전해질 의무가 갑에게 귀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병의 집을 자, 갑을 위해서 사줬다. 그럼 이 사람이 매수인의 대리니까 이번엔 거꾸로 되겠죠. 돈 1억 줄 의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갑에게 기속합니다. 자, 그래서 권리 의무는 다 본인한테 기속하고 갑과 병에게. 얘는 아무런 권리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 대리권을 권리 의무가 아니고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 됩니다. 자, 권한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권한이라. 권리가 아니고. 얘는 권리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을이 손해보는 거 있어 없어? 을이 손해가 전혀 없어요.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17살짜리도 얼마든지 동의 안 받고 대리 행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단 이 사람이 대신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의사 능력자. 자,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가장 중요해요. 의사 결정을 누가 해?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 표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배웠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여부도 대리인 표준입니다. 단 효과는 다 본인한테 미쳐요. 이 대리 계약이 유효의 효과든 무효의 효과든 취소의 효과든 다 효과는 갑에게 기속합니다. 단 이게 무효가 되느냐 취소가 되느냐 유효가 되느냐 표준은 대리인 표준입니다만은 효과는 다 갑에게 미쳐. 그걸 삼면관계라 그래. 이걸 무슨 건? 대리 권한. 이걸 대리 행위 마지막 대리 효과 삼면관계라 그럽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와보죠. 그럼 의의가 정리가 됐어요. 의의 옵니다. 108쪽. 대리의 의. 자, 한번 읽어보면 의. 대리라 하면 자 타인이고 타인이 대리인입니다. 타인, 대리인, 의리 누구 이름으로? 본인 갑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거나 이게 능동대리죠. 또는 갑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수동대리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뭐였죠? 권리 의무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도를 대리제도라 그래요. 자, 대리계약은 누가 한다고요? 대리인이 체결하고 효과는 다 누구한테 미쳐? 본인한테 미치는 게 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이제 이 대리의 법률상 성질 오른쪽 2번만 기억하세요. 대리인 행위설, 대리인 행위설이 뭐라고? 통설 판례입니다. 읽어보면 본인이 제가 반대로 줄 거보죠. 대리인 의리 현실의 행위자이며 그 법률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 갑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보는 게 대리인 행위설이에요. 누가 법률 행위를 한다고요? 대리인이 법률 행위 한다. 이 설입니다. 대리인 행위설. 따라서 줄고 나간다. 대리인의 요건, 열을 지워버리고 요건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설이면 대리인 행위설. 그 4번 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고 116조에 규정함으로써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를 누가 한다고요? 대리인이 이거잖아.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효과는 법률 규정으로 본인에게 기속한다는 거죠. 다음에 2번 대리가 인정되는 행위 1. 대리에 취한 행위는 자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 받는 것에 하나입니다. 즉 의사표시만 대리할 수 있어요. 의사표시가 아닌 뭐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대리가 인정 안 됩니다. 의사표시에만 대리가 인정돼요. 다음에 맨 밑에 3번에 준법률행위에는 원칙은 인정 안 되지만 자, 두 개 기억하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예외적으로 대리가 유추 적용이 된다는 게 통설 판례입니다. 자, 의사의 통지가 두 가지 뭐죠? 각종 의사의 통지는 최고하고 거절이죠. 최고 거절도 대리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지는 뭐죠?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혜 표시죠.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혜 표시, 또 관념의 통지도 대리가 할 수 있다. 유추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자, 밑에 이제 구별에서는 2번 사자. 자, 사자는 2번 사자는 이퀄 적었어요. 사자는 심부름꾼이라고 적었어요. 사자는 무슨 꾼? 심부름하는 사람이 사자입니다. 자, 그럼 사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자는 심부름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 줄 전달기관의 사자.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하는 사자가 전달기관 사자. 그 다음 의사를 표시해주는 표시기관의 사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사 있죠? 특사가 사자예요. 전번에 뭐 김정은이 특사로 누구 오죠, 그죠? 그러면 호주머니에 뭐가 친석하죠, 그죠? 전달기관이 사자고 입으로 해주면 표시기관이 사자예요. 결정은 누가 있어? 의사결정은 김정은이 했어요. 본인이 의사결정하고 사자는 표시만 해주는 거야. 말로 표시해주면 표시기관의 사자.
편지를 주면 전달기관의 사자. 이 사자는 조심할 게 의사와 표시의 일치 여부를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의사결정이니까.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본인이야. 이게 사자입니다. 사자는. 의사결정권자. 본인. 근데 대리에서는 의사결정권자가 대리인이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사자에서는 본인이 의사결정한다. 그것만 하나 정리하죠. 뭐 시험은 거의 안 나오고요. 자, 맨 위에 의사 능력만 참고 보세요. 대리와 사자의 비교. 의사 능력은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한다. 대리인이 의사결정해요. 대리인. 그러나 사자에서는 본인이 의사결정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자 그러면 대통령 특사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생각 안 나면요. 대리운전하는 사람 있죠? 대리운전은 사자 운전이에요. 사자가. 운전은 사실행위잖아. 대리가 안 돼요. 사자. 그럼 여러분 대리운전할 때 우리 집 가서 갑시다 그러면 사자가 대리기사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자야.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은 대리인으로서 결정하는 거야. 다음부터 대리운전 그러지 말고 사자운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에다가 저승을 갖다 붙여요. 저승사자. 무슨 일이 아닙니다. 저승사자. 저승사자.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죠. 5. 대리의 종류.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1. 법정대리, 임의대리인데, 자,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두 번째 줄이요. 본인의 임의적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입니다. 자, 그러나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 그렇게만 의의만 기억하세요. 자, 밑에 박스 나오는 의의.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는 그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법정대리인 그러면 돼. 자, 그럼 법정대리권은 두 개만 기억, 친권자, 후견인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 이상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정대리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고요? 친권자하고 후견인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박스가 외울 필요 없고요. 이번에 능동대리, 수동대리.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능동태, 수동태 생각하면 돼. 적극적으로 대리계약하는 게 능동대리. 소극적으로 수령해주는 대리를 수동대리라 그래요. 자, 능동대리가 원칙이고 수동대리는 예외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줄 요건 가끔 냅니다. 이러한 다음에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준용되는 경우도 있고 준용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잘라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능동대리권, 수동 둘 다 가지게 되면 포함됩니다. 자, 그럼 차이점이 맨 위에 것만 기억하죠. 능동대리에서는 누가 현명한다고 그러죠? 아까 대리인을이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하지만 심표. 수동대리는 반대로 상대방 병이 본인 가버리한 것을 현명을 해야 돼. 현명하는 사람이 달라요. 능동대리에서 누가 현명해야 돼? 대리인이고요.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현명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 3번 유권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대리를 유권대리 원칙,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를 무권대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원칙은 뭐가 원칙이야? 능동대리 원칙, 임의대리 원칙, 유권대리 원칙이야. 대리 그럼 뭘 줄임말이야? 그럼 원칙이 유권대리, 능동대리, 임의대리가 줄임말입니다. 자, 복대리, 4번의 복대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리인을이 그의 권한 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는데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 줄거세요. 본인을 대리인하는 게 복대리입니다. 복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자, 그러면 오른쪽 갑니다. 이제 자, 대리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대리는 자,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를 무슨 대리? 유권대리. 원칙적으로 유권대리가 원칙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그냥 대리라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 들은 게 유권대리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유권대리. 유권대리 이제 반대말이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
없을 문자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근데 무권대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권대리는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그다음에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리는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유권대리 한 문제면요. 협의의 무권대리 한 문제, 표현대리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가 이제 130조부터 135조. 표현대리가 125, 126, 129. 유권대리가 조문이 13개고요. 사실은 제일 쉬운 게 나중에는 표현대리 제일 쉬워요. 공부할 때 나중에 처음엔 어렵지만. 그다음에 이게 조문이 작잖아요. 3개, 6개, 13개니까. 사실 어렵게 유권대리 참 어려워요. 이 정상이니까 이거부터 강의합니다. 자, 오른쪽에 대리권, 대리권은 권한이라는 것만 권한, 권리가 아닙니다. 대리 권한이니까 대리는 이익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손해보는 것도 없고. 자, 대리권이라 하면 타인이 바로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 갑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능동이죠.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 갑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킬 수 있는 그냥 권한, 지위 내지 자격, 권한을 말한다. 자, 이번에 대리권 발생원 1, 법정 대리권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률의 규정만 기억하세요. 자, 법정 대리권 1, 법률의 규정. 본인에 대해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법률 규정으로 대리인 되는 거고 친권자, 후견인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번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숙권행.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임의 대리권 발생 원인이 뭐라고요? 숙권행입니다. 숙권행위는 땡땡 한번 적어보죠. 개념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단독행위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단독행위를 숙권행위라 그럽니다. 숙권행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숙권행위는 맨 밑에 까만 색깔 분료식 행위입니다. 숙권행위는 위임장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숙권행위는 분료식 행위입니다. 말로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장에 그럼 나오죠. 이 숙권행위의 법적 성질입니다. 단독행위입니다. 본인의 단독행위다. 자, 그 다음 3번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여기서는 한 2, 3년에 한 문제 나오는데요. 자, 대리인이 나는 갑의 대리이다 라고 이제 현명을 해가지고 자, 을과 이제 대리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요 범위 있죠.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남의 권한은 이 권한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은행에가 잡혀서 5천만 원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럼 잡혀서 5천만 원을 빌려오면 자 5천만 원의 갑에게 효과가 미쳐요. 근데 이걸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6천을 빌려왔다. 1,000만 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범위를 벗어나면 그게 대리 범위입니다. 대리 범위. 그럼 이 대리 범위를 본인이 명확하게 딱 자 이같이 우리 집 병은행에 저당권 설정하고 5천만 원 빌려와라. 딱 범위가 정해지면 그걸 딱 지키면 돼. 문제는 이 범위가 명확하게 안 주어진 경우가 문제가 돼요. 자, 갑이 을에게 전화해서 야, 너 나의 대리인 좀 해라. 전화 딱 끊었어요. 대리권이 주어졌는데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보충 규정으로 118조가 나와요. 여기가 3년에 한 문제 꼴 나오고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 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를 줄거서 관리행위라고 합니다. 관리행위만 할 수가 있다. 무슨 행위만요? 관리행위만 할 수 있어요. 관리행위 반대말 처분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행위하고 관리행위로 나눕니다. 처분행위는 하면 안 된다. 자, 관리행위는 1호 남의 재산을 잘 보존하는 행위하고 제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제 성질부터 읽어보죠.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입니다. 자, 1호에서 보존행위는
본인의 재산을 잘 보존해 주는 거니까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 그러나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해석해 놓고 있죠. 자, 오른쪽 와보세요. 우측에 와서 꼭 참고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이 보존행위는 본인의 재산을 잘 보존해 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오른쪽에 구체적인 애들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법에서 이제 보존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면 오른쪽에 이해입니다. 이거. 여기서는 대리에서는 본인의 재산을 잘 보존해 주는 거죠. 첫째, 가옥 수선해 주는 거. 자, 가옥은 수선 안 하면 10년, 20년 하면 썩죠? 잘 보존하는 거죠.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채권은 10년간 권리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하죠? 그럼 9년 됐을 때 돈 갚아라 이행 청구하면 중단이 돼서 다시 10년이 돼요. 다음 미등기 부동산은 보존 등기를 해야 되죠. 보존행위. 기한이 도래한 채무는 변제해야 됩니다. 이 채무 변제하면 연체이자가 하니까 잘 보존하는 거죠. 또 썩기 쉬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은 빨리빨리 버려야 되겠죠. 처분이 보존행위입니다. 다음 이용하고 계량은 묶으세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잘 계량하는 거죠. 이용, 계량행위. 애들 예컨대 뭐 한번 보죠. 금전을 이자부로 빌려준다. 그러면 이익이 되죠. 유리하게 되죠. 가옥 돈 받고 대여해준다. 집세 받죠. 황무지를 경작하게 한다. 이런 게 이용행위인데, 다음 계량행위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죠. 가옥에 장식이나 설비한다든지 무이자 금전대차를 이자부로 바꾼다든지 이용계량입니다. 그런데 이용계량은 포인트가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개별적 사례에서 그 1. 대리권 수여에서 그 기억, 니은, 디귿은요 자주 나오는 판례 쭉 나이란 겁니다. 딱 3번만 읽으면 쉬워요. 3번 이상 읽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자, 기억 보죠. 처분 서류 교부.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는 처분에 필요한 서류. 대표적인 애가 뭐죠? 인감증명하고 권리증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대리권 수여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로 볼 수가 있다. 인감증명이나 권리증을 주게 되면 대리권 수여입니다. 그 다음 니은에 인감증명 교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땡땡. 주택 이전은 줄거 보죠. 인감증명만 교부해서 교부하는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닙니다. 그 밑에 줄 처분 권한까지 수요가 아니라 수여입니다. 수여한 것을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감증명은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감 도장을 주면 대리권이 되는데 인감증명만 교부하는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다음 디귿 인장 나왔죠. 인장은 대리권 수여가 돼요. 특정 행위에 사용하도록 하면 인장, 도장 교부하는 것은 대리권 수여가 된다. 그 정도만 기억을 시키세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거 한번 보시죠. 2번에 판례. 그 박스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들지 않는 것. 자, 요거는 자, 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뭐가 된다 그랬죠? 무권 대리가 됩니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 무권 대리.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자, 보죠. 기억.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돈 받아오라 그랬죠? 그럼 받아와야 돼요. 대여금 일부 면제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돈에 근데 1000만 원 받아오라 그랬는데 뭐 100만 원 면제해주고 900만 원 받아오면 무권 내립니다. 니은 담보 제공 등 처분행위는 반드시 별도의 대리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다음 디귿 땡땡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지는 대리는 체결 대리는 체결만 해야지 해지할 권한은 없다. 해지하면 무권 대리가 돼요. 자, 3번은 이제 대리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되죠. 이건 뭐 중개사법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자, 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금지라는 겁니다.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요 본인이 엄청 손해봐요. 자기계약 금지죠. 다음 124조 갑니다. 자, 맨 위에 적으세요. 맨 위에 중요 표시에서
대리 규정은 100% 임의 규정이다. 대리 규정은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니까 본인이 동의하면 유효가 됩니다. 대리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니까 본인이 동의하면 유효가 된다. 그걸 머리에 항상 그리세요. 자, 보죠.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임의 규정이야.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나왔죠.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하거나 잘라줘. 이게 자기계약이죠. 대리인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거나 또는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자,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가 있다. 자, 두 가지 예외 있죠, 그죠?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는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뭐 하거나 허락을 하거나 채무이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줄 채무니까 자기계약 할도 가능합니다. 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안 된다. 이 원칙 내려오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3. 예외 2개 뭐라고 그랬죠? 본인이 허락한 경우하고 채무이행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자, 채무이행 한번 해볼까요? 자, 갑이 을에게 이 사람이 100만 원 채무가 있었어요. 채무이행. 근데 을이 이제 만약에 갑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럼 어차피 돈 줄 거니까 여기서 1000만 원 가지고 여기서 100만 원 자기가 채무이행한 걸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줄 거니까. 채무이행은 자기계약도 가능하고 쌍방대리도 가능합니다. 또 본인의 허락도 가능하다고 두 개는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못하는 거 보세요. 자, 못하는 거. 우측에서요. 하나, 둘, 세 번째 절. 일단 줄 거놓고 주식 명의에서. 다음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변제, 상계 등은 요거는 채무 이행이니까 가능합니다. 허용됩니다. 출제는 뭐 주식 명의에서는 주식이니까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법을 안 배우니까.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변제, 상계는 허용된다. 이 채무 이행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은 어차피 채무를 이행해 주는 거니까 가능하고, 변제도 돈 갚는 거니까 가능하고요. 상계도 퉁치는 거죠. 이거는 허용돼. 왜? 이해 충돌이 없어요. 그러나 잘라주고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안 돼요. 대물변제, 경계, 기한이 미도래한 채무변제, 항변권이 있는 채무변제 등은 이해 충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 안 됩니다. 자, 다툼 있는 채무 이거죠. 100만 원 딱 채무로 하면 되는데요. 어른 150만 원 받을 거 있다 그러고 갑은 100만 원 줄 거 있다 그러고, 그럼 이거는 다툼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자기계약하면 안 되겠죠. 또 대물변제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거야. 근데 물건 값이 뭐 100만 원일 수도 있고 200만 원, 300만 원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죠. 자, 경계계약은 또 안 돼. 왜냐하면 경계계약 적어보세요. 구채무 소멸과 신채무가 성립하는 계약이 경계계약이야. 옛날 채무 소멸 더하기 신채무 성립하는 계약이 경계계약입니다. 자, 경계계약도 구채무와 신채무가 동일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어 안 됩니다. 또 항변권이 있으니까 채무변제도 안 된다. 자, 이런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 위반의 효과는 뭐냐? 무권대리가 됩니다. 무조건 이제 대리 규정에 위반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고요? 무권대리가 된다. 자,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무권대리는 나중에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공동대리도 예외입니다. 그 119조 제목이 뭐예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야. 각자 대리 같은 말 단독 대리 원칙. 자, 대리인이 수인 두 사람 이상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대리는 빨리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각자 대리야 빨리 체결하잖아. 그건 원칙이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 또는 숙권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가 바로 공동대리입니다. 공동대리로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으로 대리해야 돼요.
자, 원칙은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 규정이 있으면 공동 대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4번 대리권 소멸로 가죠. 대리권. 요것 또한 3, 4일 한 문제가 단순 암기사항으로 나옵니다. 자, 124조는 공통 소멸사유야. 자, 대리는 담, 각호, 은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 1. 본인 사망. 2. 대리인 사망, 성렬의견 개시, 파산. 단순은 그냥 외웁니다. 이거는. 자,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이든 공통적 소멸사유야. 공통적 소멸사유는 본인은 사망을 합니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소멸해요. 그 다음에 대리는 세 가지죠. 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성렬의견 개시, 즉 금치단 선고를 받거나 파산 등기요. 세 가지 사성파입니다. 여기에 한정치단 선고가 가끔 나옵니다. 한정치단 아니에요. 파산, 성렬의견 개시, 사망, 사성파. 이때 조심할 게, 자, 만약 1월 1일 날 대리권 줬다. 이때는 아직 살아 있어야 돼요. 이거는 대리권 조지고 나서 한 1월 1일 이후에 나중에 사망, 나중에 성렬의견 개시, 나중에 파산입니다. 다음 128조는 요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사유가 두 개 나오죠.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가 128조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은 이게 바로 수권행위라는 거죠. 임의 대리권이죠. 임의 대리권 전조 127조 외에 줄거 보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가 바로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입니다. 자, 수권행위를 하면서 원인으로 대개 우리는 위임계약이나 뭐 고용계약 이런 걸 말해요. 이걸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해요.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로 소멸하고. 두 번째, 본인이 수권행위 철회한 경우도 소멸합니다. 자, 임의 대리권만 특유한 소멸은 두 개. 자, 우리가 일단 원종, 수철 이렇게 합니다. 원종과 수철이는 임의 대리권에만 특유한 소멸사야. 수권행위 처리는 애우기 쉽죠. 임의 대리권 주어지는 게 뭐야? 수권행위잖아요. 그걸 처리해버리니까 임의 대리권 소멸하죠. 수권행위 개념은 임의 대리만 있습니다. 원종, 수철 그렇게 정리합니다. 다른 것까지 필요 없고, 자, 오른쪽 나와 있죠, 그죠? 3번에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이 원종, 수철입니다.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라고 그랬지? 대표적인 애가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권. 그 다음에 대리행위는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대리행위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대리행위 가보죠. 오늘 배운 게 이제 대리권까지 배웠고요. 자, 대리인이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라고 현명해서 이제 병에게 이 갑의 집을